여러분들은 어찌어찌하여 불교에 폭삭 빠지게 되셨는지 내가 불교에 뛰어들어서 한번 힘써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청년불자가 된 것 같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이제 절에 다니게 됐는데 그 계기가 할머니가 네. 매일 절에 다니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냥 익숙하게 할머니 따라서 가고 불교 동아리 활동을 한번 해볼까 하고 좀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재밌고 너무 함께하는 인연들이 너무 감사해지고 소중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불교 철학의 이해라는 수업을 듣게 됐었고 그때부터 약간 이게 뭔가 나한테 되게 잘 맞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정말 힘들었을 때 수행을 만났어요. 수행에 폭삭 빠졌다가 우리가 계속 청년불자 이야기 하거든요. 앞에서 잠깐 이야기가 나왔는데 아까 부산 경남 지역이라든지 이제 지역에서는 청년의 연령대가 조금 더 높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도 주로 이제 부산 경남 지역에서 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50대도 청년입니다, 스님.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청년포교 특집 프로그램을 하면서 이 모든 세대를 청년으로 묶을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이런 준비한 프로그램들이 이제 대불련 같은 경우에 대학생을 타깃으로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세대를 좀 나눠야 되지 않을까? 타종교처럼 조금 더 세분화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조금 하거든요. 저랑 같은 마음이실 것 같은데 먼저 우리 혁진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지금 청년회를 나가는 입장이에요. 은평구의 진관사라는 절에서 이제 청년회 활동을 계속 하고 있는데 거기 청년회는 조금 연령이 젊은 편이에요. 저가 지금 현재 29인데 그 친구들은 대부분이 20 초반에서 26, 7 그 사이에 있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분은 저분은 나이가 많으니까 우리와 할 수 없어 이렇게 나누는 거는 저는 조금 아니라고 보고 근데 그 사람이 말하는 거에 따라서 저희도 그 사람에게 배우는 게 있을 거고 그리고 저희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 그 사람도 배우는 게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저는 나이는 중요하지 않고 아까 스님이 말씀하신 대로 용기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용기를 내는 것 어떻게 내가 저 청년회에 들어가고 싶어. 내가 진짜 난 청년불자가 되고 싶어. 이런 용기를 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그 용기를 내는 순간 그 청년불자가 훨씬 더 빛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유님도 비슷한 생각이세요? 아니면 조금 세대를 나눠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게 좀 장단점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34살이에요. 그래서 나이를 먹어가면서 저도 끼워줘서 너무 고맙다. 약간 생각이 공감합니다.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심지어 제가 이런 사업을 진행하면서 대불련 회장님께 직접 여쭤봐요. 요즘 친구들 뭐 좋아해? 어떻게 하면 홍보할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은 회장님이 해주신 말이 있어요. 저는 뭐 청년밥심 많이 오세요 이런 것보다 우리 청년밥심 이런 거 해, 재밌는 거 해, 너네 낄래? 약간 이런 그런 모먼트들을 가르쳐 주시거든요. 네. 그런 거 들을 때마다 내가 이미 세대 차이가 난다. 그걸 인정할 건 인정하고. 네, 인정했기 때문에 그들은 또 그들만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게 저는 남겨주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고 또 연등회나 이렇게 저희가 함께하는 행사가 많잖아요. 그럴 때 함께 힘 모아서 또 이렇게 마음을 내고 그런 자리가 많았으면 좋겠고 저도 동감을 해요. 좀 나이 있으신 분들에게 충분히 조언이나 충고를 얻을 그런 경우도 많으니까 도움을 많이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부는 네. 조금 세대를 좀 통합하고 네. 일부는 좀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네. 의견이신 것 같은데 스님 다양한 연령대와 함께 소통을 하시잖아요. 스님 생각 너무 궁금한데요. 저 같은 경우도 20대, 30대라고 구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자기만의 세계가 다 있어요. 요새는. 그래서 구분 지을 수가 없어요. 얘는 뭐 청년부, 여기는 이렇게
소통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 저도 항상 배우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들으려는 마음, 배우려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을 때는 세대 간이나 그런 성별이나 국적에 관계없이 소통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다만 어렵죠 이게. 그렇죠. 어렵기 때문에 분명히 나이별이나 이렇게 좀 나누어서 이 사찰 운영이나 그런 포교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사람이 너무 없어요. 지금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다 같이 일단 아울러서 네.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다 아우를 때는 아우르더라도 단 3명, 4명만 있더라도 그 3명, 4명이 서로 고민을 서로 좀 허심탄회하게 나눌 수 있게 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양의 차이가 아니라 그렇게 좀 집중적으로 그 사람이 지금 필요한 게 뭔지 정확히 진단을 해서 약을 지어줘야 되는데 그냥 약 지어놓고 아무나 와서 다 같이 해 그러면 너 아프지?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렇죠. 배 아픈 사람한테는 소화제를 줘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세분화시킬 필요 있다고 봐요. 근데 불교는 사실 많이 힘들어요, 이게. 네. 왜냐하면 교회는 예를 들어 이 편의점 개수만큼 많다 할 정도로 동네마다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교회 가기가 쉬워요. 네. 그러니까 좀 힘들고 그러면은 교회에서 막 오라고 하고. 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청년부, 소년부 막 10대, 20대 나눠지는데 절은 일단은 거의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산에 가야 있어요. 조금 흩어져 있죠, 다소. 네네. 산에 가야 있고 또 산에 가도 뭐 붙잡질 않아요. 오는가 보다. 왔어? 가는가 보다. 네. 그래. 그래서 이렇게 회가 만들어지기 어려운 게 지금 요즘 불교인 것 같아요. 이거 꼭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또 그런 불교의 이 성향 때문에 찾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게 또 불교의 매력이에요. 맞아요. 이 쿨함이 매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많은 청년들과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우리를 한번 돌아보면 어떨까요? 누군가가 너 절에 다녀? 너 불자야? 라고 물어볼 때 모두 다 자신 있게 대답을 하시는지 궁금한데 사나님 어떠세요? 저는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기 시작한 지가 이제 네. 딱 2년 됐어요. 2년? 네. 그때 어떤 계기로요? 아까 제가 이제 홍대 선언에 처음 왔을 때 이야기하다가 살짝 이렇게 넘어갔던 부분인데 네. 이제 스님께 질문을 드렸어요. 왜냐면 그때 이제 불교 동아리 회장도 하고 여기고 워크숍도 와 있는데 제가 스스로 저를 불자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거든요. 왜냐면 불자가 너무 애매한 거예요. 이게 뭐 개를 그렇죠. 받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연비를 해야 되는 뭐 건지 막 자격증이 있는 건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고 뭐 신도증을 받아야만 되는 거 뭐 아니면 이렇게 여튼 그러다 보니까 좀 애매해서 제가 그때 스님께 그냥 여쭤봤었어요. 불자라는 게 어떻게 해야 불자냐. 왜냐면 이게 너무 뭔가 처음 이거 하는 사람한테는 좀 복잡한 거예요. 내가 뭐 어디 절에 다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스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게 이제 불교의 삼귀라는 개념이 있고 삼보라는 개념에서 이제 부처님 그리고 법, 가르침 그리고 승가에 자기가 조금이라도 뭔가 연관성 있는 것 같으면 불자 아니겠냐라고 저는 이제 그 말씀 그렇게 이해했거든요. 그럼 제가 그때 당시에 불교 동아리 회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스님 계시고 법사 스님 계시고 이제 승가를 이끌고 있는 사람이고 부처님 법을 배우고 있는 사람이었어서 이쯤 되면 그냥 당당하게 얘기해도 되는 거고 스스로 불자로 좀 나쁘지 인정하신 않다. 거예요. 네, 이게 나쁘지 않은데? 나쁘지 않은데?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스스로를 좀 불자라고 부르기 시작을 했었고 지금도 이제 당당하게 그냥 얘기하고 있죠. 불자입니다. 이렇게. 주연님은 당당하게 말씀하시나요? 그쵸. 근데 저도 그렇게 말하게 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불교 동아리 활동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불교 활동을 하긴 했지만 그래서 수계도 안 받았고 뭣도 안 해봤고 배우지 못한 것들도 너무 많고 불교 교리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데 불교 내가 떳떳하게 불자라고 말할 수 있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그 수계법회를 대불련에서도 합동수계법회를 했어요. 그때 수계법회 때 처음 법명을 받고 수계를 받았는데 그때 수계를 받으면서 연비를 딱 찍고 하는데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많은 대학생 법우들과 수계를 받고 법명을 받고 있는 이 시간에 내가 불자로서 함께하는 이 시간이 그때서야 뭔가 내가 불교에서 뭔가를 제대로 하고 있구나라는 인식이 들었던 것 같아요. 막 다른 사람들은 수계법회가 아닐 수는 있겠지만 저에게는 그런 계기가 수계법회가 된 것 같아서 그때부터는 이제
그래 나도 조금 부족하고 많이 더 배워야 될 것이 많은 사람이지만 그래도 불자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는 되겠다라고 그때부터 말하게 된 것 같아요. 지금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보살님들은 절에 가면 정말 스님만큼 법문을 다 외우시고 열정. 그러니까 스님 예를 들어서 스님께서 기도를 이렇게 경을 외우시다가 좀 목이 메어서 잠깐 끊기면 보살님들이 뒤에서 떼창으로 함께 해주시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 아, 난 저만큼 공부량이 되지 않는데 내가 어디 가서 불자라고 해도 되나? 우리끼리 막 마음의 양심이 네, 요동을 치는 거예요. 스님, 우리 모두 불자라고 해도 될까요? 불자라고 할 수 있는 기준이 뭔가 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스탠다드가 되게 좀 높은 편이에요. 불교는 어쨌든 우리 부처님은 깨달으신 분이고 최고의 수행을 통해서 그 경지에 올라갔을 때 부처님이고 또 진정한 수행자라고 하는데 자기 자신을 봤을 때 나는 거기에 너무 네, 맞아요. 모르는 게 너무 네. 많고 미치지 못. 감히 내가 그런 생각들이 만연해 있다. 그런데 제가 좀 그런 걸 좀 낮춰야 될 것 같아요. 이 스탠다드 낮춰서 내가 나에 대해서 나의 본래 나를 찾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가지고 있다면 당당하게 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따르고 싶다. 그 정도의 마음만 있으면 충분히 나는 부처님의 길을 따르는 불자예요라고 말해도 된다 생각해요. 너무 어렵게 막 불자라는 개념을 그죠?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게 해외에서는 특히 요즘에는 불교 경전 공부나 뭐 티베트 불교 하는 거나 명상하는 사람 굉장히 많은데 물어보잖아요. 우리 스님들만큼 막 경전 많이 읽고 그런 친구들도 많아요. 그런데 너 불교 신자인데 부디스트 그러면 부디스트 아니라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그리고 왜 그러냐고 네. 하니까 불교라는 걸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불교라는 종교에도 나를 가두지 말아라. 이게 이제 불교의 가르침이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불교라는 그 테두리에 넣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그걸 깨는 게 불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 번 더 고차원적으로 생각을 한 거네요, 스님. 그 대신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나는 I follow Buddhist way. 그러니까 나는 부처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근데 딱 정확히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타 종교인이나 이제 다른 종교가 없는 분들은 우리가 이제 부처님을 믿는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너희들은 부처님 믿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부처님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얘기 많이 들었죠. 너 부처 믿잖아. 부처님 믿잖아.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접근에서부터 이제 서로 이야기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걸 아닌 걸 다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엔 또 우리가 또 너무 쿨해. 2년 되면 와. 약간 이 정도로 하고 보내주다 보니 포교가 적극적으로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우님 이렇게 포교를 좀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본 적은 있을까요? 이제 청년회 활동을 하면서 그 청년분들하고 함께 무엇을 하면 이분들이 계속 저를 오게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고, 제가 이 불교라는 종교가 좋았고 이제 마음이 생겼던 이유가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공부이기 때문에 저는 좋아했어요. 왜냐면은 그 경을 읽어도 사실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뭐 해석을 들어도 모르겠고 다 함자고 막 이래가지고 몰랐는데 그냥 나를 내려놓는 순간 그 순간이 너무 좋아서 제가 계속 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그분들에게도 이런 경험을 좀 시켜주고 싶었어요. 다른 교리 공부보다는 내 마음 공부를 먼저 해봐라. 부처를 믿는 게 아니고 그냥 내 자신을 보고 좀 그런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고 내가 힘든 순간순간에도 좀 지혜롭게 대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라는 걸 항상 많이 알려주고 그래서 뭐 수요 명상이라 해가지고 이제 수요일마다 명상을 하고 이제 성 공부를 하고 그런 시간을 좀 많이 가졌어요. 근데 저는 체험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사실은 불교에서도 불법성 삼보에 귀의한다는 게 사실 전통적인 불자의 기준인데 네. 거기서 불이 이제 부처님이긴 하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을 의지해라 라는데 불교의 매력은 강요가 없어요. 네.
맹목적으로 믿어라는 말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불교의 매력인 것 같고 부처님보다 동급 또는 그 이상이 뭐냐면 이제 법이에요. 법. 그래서 부처님이 가르치신 그 핵심이 뭐냐. 그 핵심 바로 너가 부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뭔가 굉장히 힙하게 느껴지는 네. 것 같아요. 특히 나 자신을 믿으라는 거. 맞아요. 그거는 누구나 와닿거든요. 종교를 초월해서. 불교란 종교를 믿지 않아도 따를 수 있는, 내 걸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특히 근래 더 체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고 싶었던 얘기를 이제 불교가 더 가까이 해주는 것 같은데 네. 사람들이 좀 힘들잖아요, 사실. 뭐 어느 세대든 힘들었겠지만 요즘 너무 빠르게 돌아가다 보니까 다들 자기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없어서 특히 이제 시간만큼 자기 마음이 못 쫓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불교가 그거 한번 같이 들여다보자고 자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갖는 것 같고. 자, 그런 것들을 저희는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현장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불박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이제 불교 박람회라고도 안 부르더라고요. 불박이라 네. 이제 불박 갔다 왔어. 뭐 불박 며칠 거 갈 거야. 뭐 며칠 날 첫째 날, 둘째 날 언제 갈 거야. 막 이런 대화들을 나누곤 하는데 그야말로 정말 우리가 앞서 말한 모든 그 힙한 것들이 다 모여져 있는 모이는 날이잖아요. 가보셨죠? 네, 가봤습니다. 그 좀 인기를 실감하시나요? 저는 신박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박함. 저는 제가 제일 되게 신박하다고 생각했던 굿즈 중에 하나가 깨닫다라는 네, 굿즈인데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깨닫다가 되게 불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 부처님 말씀이잖아요. 그거를 굿즈로 만든다? 와, 이거는 정말 발상의 전환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생각지도 못한 굿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것도 있고 목탁도 굉장히 저희가 생각하기에 목탁은 굉장히 스님들만 수행할 때 하는 악기니까 네. 우리는 만지지 못할까 살짝 이런 생각이 있는데 맞아요. 네. 아미유에서 굉장히 귀여운 굿즈로 목탁을 만든 거예요. 영처 목탁도 그렇고 이걸 보고 진짜 불교가 굉장히 젊은 세대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노력을 하는구나 라는 것이 저는 정말 신박하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깨닫다 티셔츠를 못 사서 정말 아쉬워하더라고요. 맞아요. 줄 서 있는 거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 동생이 갑자기 카톡이 온 거예요. 언니 혹시 저기 BTN에서는 깨닫다 티셔츠 못 구해요? 네, 너무 네. 갖고 싶다고. 맞아요. 이제 그 정도로 정말 관심들이 많은데 사실 그 현장도 호교로 이어지면 정말 좋겠지만 사실 잠깐의 그냥 호기심이나 이제 신박함 정도로 끝나면 좀 아쉬울 것 같아요. 근데 불박을 방문했다고 해서 모두 다 그 걸음이 사찰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우리가 좀 고민을 해서 그만큼 이제 불교에 어느 정도 다가온 만큼 좀 절에도 찾아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스님? 불교가 힙해진 게 아니고 사실은 원래 불교가 힙하다. 우리 원래 이 정도는 힙했다. 원래 네. 힙하죠. 조금. 그러니까 쿨해요. 오는 사람 안 맞고 가는 사람 안 잡고 네. 하는 그런 문화도 좀 있는데 이런 것도 있죠. 특히 불교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초기 불교, 대승불교, 선불교 있는데 특히 대승선에서 넘어오면서는 살불살조라 그래서 네.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여 이런 말까지 있을 정도로 굉장히 파격적이에요. 불교는. 특히 선불교는. 그 말은 뭐냐면 부처님한테까지도 집착하지 마라. 제일 큰 집착이 부처님에 대한 집착이야. 너무 쿨해서 죽을 정도. 그래서 죽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파격적이고 힙한 게 원래 불교라 네. 저는 걱정이 사실 없어요. 이 신박함이 뭐 흐려질 것 이런 걱정 없고 오히려 더 발전을 할 것 같고 네. 이제 서양 세계에서는 서양에서는 불교를 지금 이미 받아들인 지 꽤 됐고 시간이 지나면서 문화적으로 지금 다 폭발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25년 전에 나왔던 매트릭스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굉장히 힙한 영화였어요. 맞아요. 네. 근데 그 감독이 인터뷰하기 전에
이거 기독교 쪽에서 이거 기독교 영화야. 아. 불교에서는 이거 불교 영화야. 막 그렇게 그럴 정도로 굉장히 핫했는데 그 감독이 인터뷰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이거 선불교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 그 언플러그 탁 했을 때 네. 나의 실존, 아. 현 실존을 볼 수 있게 만드는 그 정도로 문화적으로 불교 문화는 아주 깊이 네. 갈 거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냥 우리가 하고 있는 지금 이대로 수행하고 힙하게 자기 자신을 만드는 거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더 포교가 될 거니까. 막 집착하지 말까요, 선생님? 네. 포교하려는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그럼 우리가 오늘 청년 포교 특집인데 어떡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데 네. 포교하려는 생각을 안 냈을 때 저절로 들어와요. 그건 정말 맞는 말씀이신 것 쿨하다. 같아요. 네. 나를 막 땡기려고 안 해. 그건 들어올 땐 들어와. 2년 되면 들어오겠지. 그것도 이렇게 궁금하잖아요. 궁금하죠. 그죠? 약간 츤데레 성향인 것 같아요. 음. 괜찮아. 어. 아니야 안 와도 돼. 너 없이도 우리 잘해. 이러면 그래? 근데 왜 나 빼고 해? 나좀 뛸게. 맞아요. 우리 이런 거 하는데 뭐 올라면 오든가 뭐 이 정도. 어딘가. 네. 사실 저도 진짜 동의하는 게 뭐가 있냐면 저는 디자인과였다 보니까 네. 시대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가 사실 굉장히 중요했었어요. 네. 근데 어렵죠. 딱 네. 제가 이제 공부할 때 뭐가 제일 키워드냐면 MZ 세대였어요. MZ 세대라는 세대론이 갑자기 빡 나오면서 이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갑자기 이제 활동을 막 엄청 하기 시작하는데 얘네들의 초점은 계속 나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MZ 아니에요? 저도 이제 M 세대 어딘가인데 MZ죠. 근데 살짝 손가락 얹으려고 그랬는데 이미 여기서 선을 그으니까.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그때 당시에 MZ 세대가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이 뭐였냐면 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였어요. 인스타그램에 맞아요. 뭔가 맞아요. 플렉스를 네. 하고 나는 나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이거였는데 그거가 한계가 분명히 있었고 방향성이 계속 바깥쪽을 향해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되게 그 한계성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스스로 지치죠. 요새 한 재작년 즈음부터 갑자기 불교가 이렇게 했던 거는 그거에 지친 사람들이 내 안에서 답이 있다라는 이 가르침을 어떻게 접하다 보고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 열심히 하다 보니 진짜 내 안에 답이 있다. 나 인스타에 있지 않나 봐. 다른 사람 시선에 있지 않나. 기준에 있지 않나 봐. 난 그게 싫어서 나를 찾으려고 했는데 난 다시 거기에 이제 집착하고 있었다. 이제 그런 거가 이제 맞물리면서 이제 막 불교 방문을 그렇게 깨닫다가 그냥 벙 터지고 막 유진 스님 뛸 때 같이 뛰고 있고 근데 그 안에서도 다들 이제 자기 모습을 찾고 있었다라는 게 이제 아마 시의적으로도 이제 같이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남의 눈에 비치는 내 모습을 돌아보는데 지쳤던 많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던 불교를 들여다보니 저기서 약간 답을 구할 수 있을 것 같네. 지금 그 이야기를 해주신 거죠. 2,500년만 가만히 있는데 이제 찾아보기 시작하는 네, 그렇죠. 주연님 2,500년째 가만히 있는 불교를 열심히 알리는 대학생 대표로서 네. 그래도 우리가 또 너무 가만히 있을 순 없잖아요. 맞죠. 그럼 그래도 또 우리 뭐 은은하게 무언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뭐 아이디어 같은 거 있으세요? 그런 중요한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하는 게 사실 대불련이자 불교 동아리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불교 동아리에 오면은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다 이런 거 막 템플스테이도 가고 이런 거 홍보를 많이 하긴 하지만 그것보다 제일 중요한 건 너도 참여를 할 수 있어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느낌이기도 하지만 너가 직접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고 너가 여기서 무언가를 할 수 있고 근데 여기서 얻어가는 거 오롯이 너의 것이야 이런 걸 보여주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도 하고 또 한 가지 약간 아쉬운 점은 어떠한 특수성이 있잖아요. 각자 뭐 저는 창원에서 살다가 서울로 올라와던 서울에 살다가 뭐 다른 지역으로 가던 그렇게 각 지역에서 만난 버부들이고 졸업을 하면 또 흩어지는 그런 게 좀 많은 곳이 대학교인데 대학교 불교 동아리에서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사찰 가서 사찰 청년회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 어디서 무엇을 활동해야 될지 모르겠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단단하게 결속이 되면 좋지 않을까 그런 거에서 좀 저희도 아이디어를 가지고 많이 해야 그쵸, 되는데 네.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주변의 얘기를 듣게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지훈이 끄덕끄덕 하고 계신데 아까 우리 대학생에게 네. 조언을 구했다고 네. 하셨잖아요. 이 안에서도 세대가 약간씩 지금 나뉘고 있거든요. 맞아요. 상황이. 또 어떤 생각을 하세요? 근데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불교 동아리 친구에게 왜 불교 동아리를 들었냐 그렇게 여쭤봤는데 절이 조금 무서웠대요. 그 진입 장벽이 조금 있대요. 그럴 수 맞아요. 있어요. 네. 규율이 강한 곳이고 혼자 가서 어떻게 방문을 해서 내가 이 절에 다닐 수 있을까 그거를 몰라서 그러면 나랑 비슷한 친구들이 모여있는 불교 동아리에 가면은 그래도 조금은 덜 무섭게 함께 하면은 힘이 좀 생기지 않을까 해서 동아리를 가입한 친구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용기가 있는 분의 사례네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저희 열려 있다. 언제든지 누구나 올 수 있는 그런 곳이니까 겁내지 말라고 그렇게 좀 알려주는 것도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그 단계가 이제 온 것 같아요. 그 깨닫다 티나 그 규율을 깼잖아요, 저희가. 그 진입장벽을 조금 깨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작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 불교에는 이미 베이스가 깔려있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빵빵 터졌을 때 언제든지 들어와 할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가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조금 더 그분들의 현실이나 일상을 좀 어루만져주고 이러면은 더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그 직급이 됐든 이렇게 불교계 일자리가 많이 생기면 우선 일을 하러 왔다가도 우리 절 문화라든지 좀 불교와도 가까워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소문에 이 불교계에서 아니면 모든 불교를 다 종교를 떠나서 종교계에서 일하면 좀 열악하다 막 이런 소문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네. 선뜻 뭐 이력서를 넣는다든지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을 것 같은데 실제 좀 그런가요, 스님? 열악하죠. 열악한데 이제 저도 그걸 알고 저의 이 원력 중에 하나가 이걸 한번 좀 깨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문화가 깊고 문화 콘텐츠가 많은데 이거를 어떻게 지혜롭게 활용할 수 있느냐에 따라 직장의 퀄리티도 올라갈 수 있고 월급의 이 샐러리도 올릴 수 있지 않나. 네. 그래서 이런 산하버브 같은 친구하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거 한번 끌어올려 보자. 쉽지 않지만 네. 시간이 걸리는 일이지만 네. 그 목표를 가고 있어요. 그래서 대안의 삶으로서 네. 불교 수행자로서 또 의미 있게 건강하게 돈도 잘 벌 수 있을 네. 그거 한번 만들어 보자가 목표예요. 사실 스님께서 이제 월급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투명하세요.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자면 그냥 저희가 이제 매달 이제 후원해주신 분들께 저희가 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그냥 다 보여드리고 있어요. 거기에는 저희 스태프들 월급도 다 포함되어 있는 돈이고 그것을 이제 공개하는 게 당연히 이제 후원해주신 분들에 대해서 이제 감사한 마음도 있지만 저희도 그거 보면서 그냥 안도감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지금 내 모든 걸 던져서 여기서 하고 있는데 네. 이제 스님도 그 모든 것을 저희한테 투명하게 보여주시면서 저희가 살아가는 것을 할 수 있게끔 저는 그거를 이제 지원을 해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투명성도 저희 세대, 저희 나이대한테는 굉장히 이제 합리적으로 느껴지는 거고 맞네. 그 합리성이라는 것이 그냥 돈을 얼만큼 주고 안 주고 뭐 그게 뭐 어떤 그 사회적 기준에서 뭐 시급 국가에서 정한 시급이나 뭐 그런 건 상관없이 지금 이거 어쩔 수 없이 합리적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가 설득이 되면 그때부터는 걱정이 안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냥 지금은 상황에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나는 무엇을 하기 내 월급 내가 올리는 시스템이거든요. 여기는 내가 벌어서 내가 내 돈 벌어야 돼.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잘하시는 거예요. 많이 오셔야 돼 지금. 역시 이유가 있었어요. 그럼요. 네, 네. 네. 지금도 빠져 들어갔어요. 저 지금 계속 몸이 이쪽으로 기울고 있잖아요. 이게 저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저희가 뭐 돈 받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하고 싶은 걸 해서 그 하고 싶은 거를 다른 사람들과 나눠서 해서 그게 내가 돈도 벌고 내 이제 보상 심리도 얻을 수 있고 그게 이제 자아 실현에 도움이 된다면 사실 그런 것들이 이제 선한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지속 가능한 방식이라든가. 그래서 뭐 당장에 뭐 월급이 얼마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고 이 중요한 가치들이 어떻게 지켜지고 있고 실천이 되고 있는지가 사실 중요한 거라서 네. 저는 이제 그걸 스님을 믿고 그런 걸 해주시고 있다고 해서 저는 진심으로 믿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불교계 일자리 생각보다 다양해요. 이미 우리도 다 불교계 일자리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윤님
어떤 일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좀 자세히 한번 다시 알려주세요. 저는 사실 사회복지사로서 그 통도사에 있는 요양원에서 근무를 했었어요. 네. 거기서 이제 퇴사를 하고 이제 여행을 갔다 와서 다시 재취업을 진행을 했었는데 제가 그때 사실 느낀 거는 종교는 조금 종교로 남겨두고 싶은 거예요. 이 그럴 수 업이 되지 있어요. 않았으면 네.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정말 신기한 인연으로 이제 조계종 사회복지재단까지 제가 제 발로 들어왔어요 또. 네. 그래서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너무 자랑스럽게 일을 하고 있고 저희 재단에서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어요. 부처님은 나의 선임 사회복지사다. 그 시대의 사회복지사는 정말 부처님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막 자비를 베푸시고 이제 나눔을 하시고 그러셨잖아요. 그런 가르침을 저희가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서 지금 되게 영광스럽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이미 사회복지를 실현한 선임복지사 네. 부처님. 네. 와, 어쩜 되게 이거 안 시켰으면 어쩔 뻔했어. 지금 카메라 없었으면 우리 다 울었어요. 혁진님. 저는 원래부터 직업이 원래는 유아체육 강사로 이제 어린이집에 가서 체육 수업을 이제 하고 이제 그런 직업을 원래 하다가 그러다가 우연치 않게 저희 연희율동단도 그 율동 리더로 활동하게 되었고 그런 연이 닿아서 이제 내가 저기 연등에 직접 들어가서 내가 그 연등의 보존위원회를 빛내고 싶다라는 마음을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연등의 보존위원회에 입사하게 된 건데 초반에는 이제 새로운 일을 하느라 굉장히 어려웠어요. 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근데 이제 계속 같이 일하시는 분들도 너무 좋았고 저도 적응할 수 있게 많이 도와주셨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불교계가 가장 일자리가 취업하기 좋다는 것이 스펙이나 학벌 그것도 더 중요하지만 저는 그 면접 볼 때 스님이 말씀하신 게 가장 생각이 많이 들어요. 내가 만약에 이 일을 못했다면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풀어나갔느냐라는 질문을 하셨어요. 그때 저도 이걸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지 생각을 하다가 이제 제 생각을 이제 말씀을 드렸을 때 스님께서 말씀하신 게 나를 되돌아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다라고 스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불교계의 일자리가 굉장히 솔직히 접하기 어렵잖아요. 사회에서도 너 절에서 일해? 그럼 절에서 무슨 일해? 너 목탁 닦나? 막 이런 식으로 막 농담 삼아 얘기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불교계에서 일하는 것이야말로 저는 편견 없이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아나운서님께 질문 하나 네. 할 수 있는 게 네. 그러면 저희 지원법부님께서는 BTN에서 일을 하시면서 네. 굉장히 내가 이 점은 정말 재밌고 이 장점을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네. 여쭤볼 수 있을까요? 이게 뭐 사장님이 지켜보셔서 하는 이야기가 사장님 없어요. 네. 살짝 아니고 이렇게 담아주시면. 네. 저희 엄마 늘 이야기하시는 게 너는 돈 받고 부처님 뵈러 가고 넌 돈 받고 절에 가고 복 받았다. 맨날 이렇게 이야기를 정말 하세요. 우와. 왜냐하면 다들 사실 돈 쓰면서 가잖아요. 근데 저는 돈 받으면서 가니 얼마나 복 받은 사람입니까? 근데 그뿐 아니라 일단 BTN 직원들은 아래 부처님이 계세요. 지금 곁에도 부처님이 계셔서 어떤 무언가 일이 일어났을 때 명확하고 정확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가 있을 때 일단 비난하기보다는 좀 같이 여유를 가지고 좀 더 넓은 마음을 갖고 좀 더 방법을 찾아주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많은 직장을 지나왔지만 사실 지금 이곳만큼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 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데는 이곳이 사실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부처님 곁에 있어서 그런 것 같아서 저도 늘 감사한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제가 BTN 아나운서이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거는 진짜 오늘 모든 이야기가 진심이었지만 특히 진심이에요.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 되어가고 네. 있다. 이전에는 내가 많이 부족한 사람이었을 수 있고 지금도 그렇지만 같이 일하는 멋진 분들을 보면서 계속 닮아가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하게 되는 걸 보고 퇴근 후가 조금 행복합니다. 네.
하루를 조금 더 나은 사람을 보내지 않았나. 네. 좋네요. BTN 들어오실래요, 스님? 저 지금 이미 저 BTN 맞아요, 사람이에요. 정확하게 BTN. 우리 준하 어제 스님이세요. 오늘 내일 또 네. 내일 또 BTN. 저보다 더 자주 오시네요. 우리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의 이야기에 감동받고 서로의 이야기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건 분명 우리가 다 전하지 못한 아직 다 전해지지 못한 불교의 매력이 충분하기 때문일 텐데 우리가 각자 느낀 불교의 매력 한 번 더 시원하게 털어놓으면 어떨까요? 주연님. 네. 저도 이제 불교에서 뭔가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시기가 이제 딱 3년 조금 지나가는데요. 제가 항상 친구들이랑 만나면 친구들은 이제 무불교인 친구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도대체 왜 불교에서 그렇게 열심히 하냐. 어떨 때는 또 힘들어해서 막 힘든 걸 털어놓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즐거움을 털어놓기도 하는데 그렇게 모든 감정들을 다 느끼면서 계속 불교에 있는 이유가 너무 궁금하다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전까지는 그런 생각을 전혀 해보질 못했어서 내가 무슨 장점을 보고 무슨 즐거움을 보고 이렇게 같이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결국에 주는 답들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너무 좋고 만나는 인연들이 너무 감사하고 이게 제일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인연들로 인해서 무엇이 좋았을까 또 생각을 해보면 이 인연들이 나에게 또 새로운 깨달음을 주게 하고 알지 못했던 것들과 또 내가 부족했던 부분들을 다 알려주고 어떨 때는 스님들을 만나뵈면 스님 저 이랬어요 이러면 그래 그랬구나 아무 말 없이 들어주시는 그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인연이잖아요. 그런 인연들이 너무 감사해서 빠져서 나오지 못하고 있지 않나. 폭삭 빠져 폭삭 있습니다. 빠져 있습니다. 빠졌어.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혁진님은 어떠세요? 저는 불교의 매력은 저는 항상 어딜 가나 말씀을 드리고 다녀요. 재밌다. 저희가 항상 그 불교에 가지고 있는 시각은 불교는 정적이야. 재미없어. 좀 이제 나이 든 사람들만 가는 곳이야. 라는 말을 저는 정말 깨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면 저희가 밥 먹을 때나 뭐 저희가 이제 쉬고 있을 때 TV를 볼 때 TV를 보면 예능을 보고 예능을 보면서 웃고 저희가 뭐 제가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웃고 할 때 저도 딱 그 절에 갔을 때 그 느낌을 그대로 받았으면 하는 항상 그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불교도 이제 점점 노력하고 있고 저희 청년들도 노력하고 있으니까 이제 좀 이제 봐달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불교는 항상 재밌다, 재밌고 신나고 행복한 곳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불교는 언제나 즐거웠습니다. 지우님, 불교의 매력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편하잖아요. 불교의 매력. 맞아요. 네. 절에 가면 편안한 마음을 느낄 수 있고 공부하는 것도 편안해지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이제 수행을 하는 과정은 조금 어렵지만 편해지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고 저는 불교에 빠졌던 이유가 제 공부를 하기로 가기 위해서 빠졌었어요. 근데 이게 나만의 공부가 아니고 사실 이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를 만나는 그 인연을 위해서 하는 공부였더라고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고 다른 모든 타인에게 행복을 주기 위한 그런 수행법이 전 불교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불교의 매력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나를 조금 더 좋은 네.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곳이 바로 불교입니다. 네. 그렇죠, 사나님? 네. 잠깐 대답을 준비하고 계세요. 이렇게 갈 줄 알았는데 이렇게 와서. 근데 저도 진짜 동의해요. 근데 방금 순서만 바꿔서 제가 똑같은 얘기를 할게요. 저도 여기 이제 홍대선에서 오시면서 정말 전 세계에서 이제 명상이나 수행이나 아니면 그냥 여행객들이 정말 많이 와요. 그런 한국에 처음 오신 분들도 이렇게 오셔서 저희가 이제 차 한 잔 드리면서 친절하게 해드리고 뭐 이거저거 거 다른 행사도 정말 많고 뭐 명상 프로그램도 많이 기획 운영하고 홍보하고 정말 일이 많잖아요. 은근히 할 게 많아요. 근데 언제 이렇게 내가 이거를 계속 해야겠다라는 다짐을 이게 한 번씩 하는 경우가 뭐냐면
그러다가 제 부족함을 정말 뼈저리게 느낄 때가 있어요. 내 부족함이 너무 그때 진짜 막 모두한테 미안할 정도로 내가 아니 이거 하나 못 버텨서 내가 사는데 짜증내고 막 가시도침말하고 막 하는데 첫 번째는 그 아까 말씀해 주신 받아들여 주시고요. 맞아요. 두 번째는 기다려 주세요. 이 공부를 한다라는 건 그게 내 부족함이 내 부족함임을 알 수가 있게끔 이제 스님들께서 알려주시죠. 그러면은 그걸 알고 있다가 그걸 위해서 따로 뭔가 더 노력한다라는 느낌은 또 열심히 살아요. 그러다가 한 번씩 이제 옆에 있는 친구가 요즘 좀 부드러워졌다고. 요즘 좀 편안해 보인다고. 미소가 좀 원래 싸움꾼이었어요. 저 진짜 완전 쌍딱이었어요. 완전 가시가 엄청 예민하고 네, 많이 둥그러진 것 같아요. 엄청 예민하고 막 사람한테 이렇게 이거가 이거야, 저건 저거야라고 이게 디자인, 미술 막 이런 예민함이 있었어.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내가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진짜 온전히 나를 위해서, 진짜 나만을 위해서 어쩌면 가장 이기적인 선택이기도 해요. 나 좋으려고 하는 게 제일 큰 게 이제 이 불교의 매력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솔직하게 이야기해 줬어요. 어쩌면 사실 제일 이기적인 거일 수도 있어요. 일단 나를 위해서 불교에 빠진 거니까요. 스님, 네. 우리 모두보다 더 먼저, 더 빨리, 더 깊게 폭삭 빠지셨는데 매력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네. 이제 말씀하신 게 다 매력이에요. 저도 지금 이기적인 불교가 굉장히 이기적인 종교예요. 오직 나만 보는 수행인데 이게 참 매력이 뭐냐면 가장 이기적인 게 가장 이타적인 게 지켜 있어요. 그래서 내가 더 성숙하고 더 지혜로워지고 더 힘이 있을 때 그만큼 남에게 더 줄 수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없고 나는 내 짜증 번뇌도 다스리지 못하는데 남을 도와준다? 완전 모순이다. 그래서 가장 이기적인 게 가장 이타적인 지켜 있다라는 이 부처님의 가르침의 깊이, 그게 불교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한테 좀 물으신다면 다 포함해서 플러스 지금 부처님 불교의 인연으로 이렇게 멋지고 멋있는 또 아름다운 사람들을 지금 이렇게 만날 수 있게 해준 네. 그 매력. 맞아요. 네. 오늘 BTM 불교TV 30주년 기념 특별 기획으로 청년포교 함께 해봤는데 다들 소감도 듣고 싶고요. 또 바쁘게 활동을 하셔야 되잖아요. 포부도 함께 듣고 싶습니다. 먼저 주연님. 제가 처음으로. 네, 저는 이제 임기가 딱 5개월 돼서 사실 이렇게 빨리 지나가도 되나 싶을 정도로 짧다면 짧고, 근데 또 이 짧은 기간에 이렇게 많은 걸 했나 싶을 정도로 길다면 길고 그랬었는데, 앞으로 중앙회장으로서의 임기는 1년이지만 불교 활동으로서의 임기는 또 아마 죽을 때까지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때까지 제 스스로가 마음 다잡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한다면 남에게도 좋은 방향을 나눠주고 싶다, 나눠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가짐으로, 그런 포부로 한번 해보고 싶고. 박수. 든든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렇게 그래도 많이 얼굴이 익숙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이렇게 다 같이 한데 모여서 이야기를 나눠본 적은 없었고 처음이었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내가 어떤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맞나 이런 고민도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런 거에 대한 답을 들을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들 어쩜 이렇게 끝까지 말씀 좀 잘하시는지 사나님도 이야기해 주세요. 사실 스님 따라서 사실 3주 전에 네팔 히말라야를 다녀왔었어요. 근데 그때 가장 이제 되게 기분 좋고 환희심이라고 하죠. 보통 이제 그런 상황이 언제였냐면, 이제 계속 산을 혼자 올라가고 있는 줄 알고 이제 결국은 혼자 가긴 하니까요. 내 다리로 올라가야 되니까. 근데 이제 같이 올라가는데 이제 그룹이 많지 않았어서 혼자 이 팀만, 많지 않은 사람들끼리 그냥 가고 있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가 마지막 날에 밤에 이제 정말 그 한 길을, 이게 헤드랜턴이 있다 보니까 밤인데 헤드랜턴이 쭉 이어져 있는 거예요. 안 보이는 곳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같은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 진짜 많았었어요. 근데 그때가 제가 제일 신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올라갈 때는 막 올라가는 거 힘든 거 생각도 안 들고요. 왜냐면 지금 같이 가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닌 거예요. 이게 줄이 너무 길고. 근데 이제 오늘 이렇게 사실은 이제 한 번씩 뵙긴 하지만 사실 뭐 하시는지 몰랐거든요. 그냥 청년 밥심 하시는 줄만 알았지 나는 절로 하시는 줄 알았으면 몰랐을. 근데 이제 이렇게 정말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걸 또 이런 식으로 알게 되고 이 부처님이 알려주신 불교처님이 가셨던 길을 같이 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 정말 많다라는 것 자체가 외롭지 않게 해준다는 것 자체가 오늘 너무 신나게 네. 신나게 이제 얘기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앞으로도 홍대성에서 스님하고 같이 또 스님하고 스태프들도 많고 봉사자들이 정말 많고 매일매일 하루하루 이제 소중하게 오시는 그 게스트님들하고 다 같이 재밌게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더 멋진 인연들을 많이 또 채워나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혁진님. 연등회가 이번에도 올해 조금 일찍 했잖아요. 그래서 아직 뭐 조금 부족한 점도 많았을 거고 저도 이제 처음 경험해보는 연등회여서 저도 많이 부족했고 그래서 이제 좀 더 보완해 나가서 좀 더 멋진 행사를 만들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불자로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아직도 저는 그냥 제 편견일 수도 있고 제 생각일 수도 있는데 아직도 불교는 그래도 조금 정적이다라고 항상 말씀을 많이 들어요. 저는 막 뭐 반야신경 외워봐라 막 이런 식으로 막 네,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주변에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불교를 조금 더 유쾌하고 재미있고 좀 더 다가가기 쉬운 그 계단을 부수는 역할을 제가 한번 꼭 열심히 노력해서 좀 다가가고 싶습니다. 와, 멋집니다. 자, 지은님. 네, 저는 먼저 역시 도방과 함께하는 건 항상 행복하고 재밌고 너무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저도 이제 7월에 또 나는 절로가 있어요. 그래서 또 이제 나는 절로 준비. 네, 혁진님 신청서 넣어주시면 제가 첫 번째로 읽어보도록 칼같이 해야 합니다. 네, 네, 꼭 네,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도 청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 청년에 대한 문화, 불교 더 느끼고 네, 체험하고 그렇게 열심히 열정적으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님께서는 포부보다는 우리 이 청년 불자들 격려 또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요? 아, 네. 지금 우리 주연법우님, 지효법우님, 선화법우님, 지연법우님, 혁진법우님 5분의 이런 아름다운 지금 이런 포부를 뒤에서 이렇게 조금이라도 제 마음은 이만큼인데 인연 닿는 만큼 밀어주고 싶어요. 이게 저의 포부이자 네. 경력입니다. 스님께서 지원 법우라 불러주시는데 또 마음이 뭉클해지네요. 네. 마음껏 써먹어 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든든합니다. 뭔가 마음이 힘들 때는 우리는 스님들도 계시고 부처님도 계시고 얼마나 든든한 백이 많이 있습니까? 어디든지 찾아가서 또 마음의 평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준한 스님 그리고 우리 청년 불자들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즐거우셨나요? 오직 우리 불교를 더 편하고 유쾌하고 즐겁게 전하겠다는 그 생각만으로 가득 찬 우리 청년 불자들의 모습 흐뭇하게 바라보셨을 것 같은데요. 우리 청년들이 부처님 곁에서 조금 더 평안하고 또 행복해질 수 있도록 BTN 불교TV 역시 그 곁에서 끊임없이 지치지 않고 계속해 동행하겠습니다. BTN 개국 30주년 특별기획 청년포교 3부작 1부와 2부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